안녕하세요. 돈다방입니다. 돈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국장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계속되는 쪼개기, 해외 상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세 개 그룹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카카오, SK, LG. 국장을 하신 분들이라면 쉽게 눈치채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세 그룹 다 물적 분할을 한 경험이 있는 회사죠. 카카오 같은 경우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같은 곳으로 물적 분할을 시행했고요. SK 같은 경우도 물적 분할로 악명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SK 바이오 사이언스, SK 케미칼에서 물적 분할했죠. 그 다음 SK 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된 SK IET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물적 분할을 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LG그룹 최고의 물적 분할을 시행했죠. 네, LG화학에서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물적 분할을 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업들은 물적 분할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렇죠. 네,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되고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었다는 거였죠. 자, 오늘 얘기를 나눠볼 해외 상장도 이와 비슷한 논지에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의 사례입니다. 자, 현대차의 경우는 이미 인도 증시에 상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작년 2024년 10월 인도 증시에 상장이 완료되었는데요. 네, 당시 공모 금액은 네, 인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네, 공모 금액이 무려 4조 5천억 원에 달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인도 법인 네, 시가총액이 무려 네, 22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 큰 회사예요. 인도 법인 매출이 1년에 10조, 영업이익이 9,200억이나 되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예, 참고로 우리나라 국내 현대차 시가총액 42조입니다. 네, 생각보다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아마 이 매출과 비교하면 국내 정말 현대차 주식 가격은 정말 싸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거는 현대차 네, 인도 법인의 주가입니다. 여기가 상장 10월 상장했을 때고요. 나름 부침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상장하고 폭락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역시 인도 증시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상장은 안 됐고요. 자, 그래서 예비 심사 서류를 제출을 했다. 네, 참고로 LG전자도 인도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 2023년 매출이 무려 3조 3천억 원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중에 순이익이 2,300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점유율도 1위랍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네, 점유율 1위를 인도 시장에서 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CJ 대한통운 한번 보겠습니다. 이 CJ 다슬이란 기업의 현지 상장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도의 물류기업 이 다슬이라는 지분을 사들인 다음에 이제 이 기업을 인도에서 상장을 시키겠다는 거죠. 다음 기업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네, 두산 에너빌리티, 요즘 핫한 기업이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인도가 아닌 체코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체코의 자회사 두산 스코다 파워. 이 회사를 체코 증권 시장에 상장을 시키겠다는 거죠. 두산도 마찬가지로 아까 있었던 현대차, LG, CJ그룹과 같이 해외 상장을 추진 중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 상장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엔 다 돈이죠. 네, 결국엔 돈입니다. 네, 이게 증시에 상장을 시키는 이유는 한마디로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얻어서 미래에 투자할 그런 자금을 마련해 보겠다. 이 목적이 가장 크죠. 그래서 기업들이 돈을 쉽게 구하기 위해 한마디로 이게 사실 이 상장을 통해 얻는 돈 같은 경우는 이자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굉장히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네, 인도의 주식 시장, 네, 니프티 50 지수의 모습인데요.
부럽습니다. 네, 정말 부럽고요. 쭉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 증시를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달리는 말을 올라타고 싶겠죠.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좋은 점도 많고요. 네, 우리나라는 물론 예외지만 우리나라는 뭐 상속이나 뭐 이런 면 때문에 네, 최대 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달가워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주가 상승이 기업 이미지 상승이나 네, 뭐 대출 이런 거에 있어서 유리하죠. 그래서 아마 상장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지화 강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해당 기업을 해당 증권시장에 상장을 시킴으로써 그 현지화, 우리는 인도 친화적인 회사다 이런 걸 좀 강조를 하는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강화되고 있는 이런 신보호주의, 해당 지역에서 해당 물건을 생산해서 바로 판매하는 그러한 신보호주의 속에 하나의 돌파구가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해당 기업의 시장 지배력, 해당 지역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상장을 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궁금해하는 건 이게 아니죠. 네, 해외에서 쪼갠다. 아무래도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좀 제약이 많죠. 아까 보셨듯이 그런 기업들이 쪼개기 상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론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알아요,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해외 가서 쪼갠다는 거죠. 해외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요. 자, 이건 밸류업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건 밸류업이 아니고 이건 밸류 파괴라고 봐야겠죠. 현대차의 인도법인입니다. 인도법인의 지분율이에요. 보시면 이거는 3분기, 3분기 말, 9월 말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현대차의 100% 그러한 자회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상장이 돼서 소유 지분율이 변경이 됐겠죠. 내려갔을 거예요. 자, 이런 비상장회사, 이런 우량한 회사를 이 지분을 팜으로써 해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죠. 이 원래 인도 기업에서 났던 수익, 배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대차로 들어오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 지분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인도 주주들과 나눠야 됩니다. 이 회사의 수익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기존에 현대차 주식을 들고 있던 주주들의 가치, 주주 가치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가치가 희석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 건지, 이게 과연 현대차에도 도움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려운 것 같고요. 자, LG도 마찬가지입니다. LG도 여기 보시면 인도법인이 있어요. 지분율 100%입니다. 이 지분율을 팔아서 현대차와 똑같이 돈을 마련을 하겠다는 거죠. 대신 이번에는 LG전자의 주주들의 가치가 내려가겠죠. 이게 어떻게 밸류업입니까? 밸류 다운, 밸류 파괴라고 보는 게 옳겠죠. 네,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글이 구글 코리아를 코스피에 상장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나요? 이런 일이 안 생기죠. 네,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구글이 구글 코리아를 쪼개서 한국에 상장을 시킵니까? 자, 다음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계속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국장 탈출을 지는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국장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자, 정리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현대차, LG전자, CJ 대한통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해외 상장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 안 되니까 해외에서 쪼개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잇따른 해외 상장, 국내 주식, 가치 희석이 우려되고 있다. 밸류업이 아니고 밸류 파괴, 밸류 다운이라는 말 드렸고요. 네,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는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당분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이 좀 정신을 차려서 이러한 좀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고 주주 가치 회복을 위해 노력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진정한 밸류업에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